신천둔치 대봉교 남단의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준공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의 도심 휴양시설로 각광받을 기대와 함께 집중호우로 신천이 범람할 경우 피해 발생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양방향 공동통합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주소지에 의해 정해진 학교 대신 공동통합구역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10년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용역에 당초 순환선 노선으로 결정됐던 서구 관통 노선을 최우선 사업 대상지로 담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이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향후 10년 새로운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노선은 수성구 수성동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잇는 수성남부선과 혁신도시 연장선 그리고 대구 전체를 잇는 순환선이 주요 검토 대상 노선들입니다. 이 중 순환선 노선은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 당시 서구를 관통하는 서대구로가 최종 노선으로 결정됐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더 큰 순환선을 표방하며 재검토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도시철도의 3개 노선에서 소외되어 있던 만큼 서구를 관통하는 순환선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 이주환 의원은 검토 대상인 노선들 가운데 서대구역을 연결하고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순환선 노선을 최우선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된 서구 지역에 서대구역과 서대구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이 사업이 현재 용역 중인 결과에 최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구시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대구역에서 죽전내구로 가는 그 노선은 비시 분석상에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노선이 돼요. 그쪽 경유 노선은 기존 경유 노선을 채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구시에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내년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서구를 관통하는 원안 노선대로 최적의 노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큰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신천둔치 대봉교 인근에 야외 물놀이 시설인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준공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신천둔치 희망교 부근에 야외 물놀이장을 열었는데 개장한 지 사흘 만에 집중호우로 신천이 범람하면서 물놀이 시설들이 유실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 물놀이장이 여름철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거란 기대와 함께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둔치 대봉교 남단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오는 13일 정식 개장하며 1일 최대 수용 인원은 1,800명입니다. 대구시가 작년 6월부터 시비 95억 원을 투입해 여름 물놀이장, 겨울 스케이트장 등 사계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하천에 설치되는 파도풀과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유스풀, 가족풀, 어린이 물놀이 기구 7종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대구 도심 속에 있어 멀리 떠나지 않아도 편리하게 바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천은 대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청계천의 모델이 된 그런 하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천이 보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도심 속 숙공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로 신천이 범람할 경우 발생하게 될 피해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작년 7월에는 신천 둔치 희망교 부근에 야외 물놀이장을 열었다가 개장 사흘 만에 집중호우로 유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으로 수침을 더 깊게 했고 종전 임시시설물로 운영해오던 데서 고정시설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준설 작업을 했더라도 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상류에서 토사와 각종 인공시설물까지 휩쓸려 내려와 범람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진짜 대구 시민으로서 진짜 기쁘게 생각해요. 원래는 여기 신천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잘 배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싶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해놨다가 관리가 부실하니까. 시민들은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새 명물이 되길 바라면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도입합니다. 주소지에 의해 정해진 학교 대신 공동통학구역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구에서는 우선 3개 권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도입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인근의 다른 학교와 하나의 통학구역으로 묶는 제도입니다.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도심학교와 60명 이하인 군지역 학교가 대상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주소지에 의해 정해진 학교를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택권이 없다는 건데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통학구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선택에는 입학은 물론 전학도 포함됩니다.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 내 인접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양방향으로 확대하여 학생 거주지 이전 없이 자녀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3개 권역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비상권이라고 해서 서구에 있는 북비산초와 비봉초, 비산초등학교가 같은 통학구역으로 묶입니다. 상인, 상원, 월곡, 월천초등학교가 상인권으로 신당, 신서, 와룡초등학교가 성서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모두 학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나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생은 2015년 12만 9천 명 정도였다가 5년 뒤인 2020년에는 12만 2천 명까지 떨어지더니 올해는 11만 6천여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2030년쯤에는 7만 3천 명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학력 인구 감소 속에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는 대상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학구역 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통학구역 내 학생들의 이동 추이를 분석한 이후 이 제도의 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가야는 사라진 역사라고 불릴 만큼 문헌 자료가 극히 드뭅니다. 최근 경북 고령에선 대가야 시대 궁궐을 둘러싼 궁성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연구진은 대가야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발굴 현장 전해드립니다. 가파른 벽면 아래 땅이 움푹 팼습니다. 연구진은 이 벽면을 대가야 시대 성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파인 땅은 물이나 장애물을 채워 적의 접근을 막았던 방어시설, 해자로 추정합니다. 대가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제대로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완성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굴한 유적은 왕이 살던 궁궐을 에워싼 궁성으로 추정되는데 대가야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궁궐밥 백성들이 살았던 주거지부터 토기와 기아류 등 유물도 나왔습니다. 과일이나 꽃 이런 것들 이제 씨앗, 꽃가루 같은 것들이 저기 다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게 분석이 다 가능해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생활상을 이제 거꾸로 복원해낼 수 있는 거죠. 또 대가야와 통일신라의 역사가 섞여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가야 시대 세운 시설 위로 신라인들이 의도적으로 흙더미를 쌓고 설비를 만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신라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기가 되면서 대가야의 어떤 정체성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령군은 이번 발굴 사업을 연장할지 인근 다른 지역을 추가로 조사할지 검토하는 등 대가야 역사를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올해 임용된 구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임금은 오히려 떨어진 셈인데요. 결국 공무원 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월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구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 임금은 각종 수당을 다 합해도 평균 251만 원입니다. 기본급만 따로 떼보면 187만 7천 원입니다. 월봉으로 환산한 올해 최저임금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낮은 임금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저연차 퇴직자는 13,56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퇴직의 주요 원인은 낮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임금이 낮은 건 알고 왔지만 요새는 이제 언론 통해서 막 각종 보도 통해서 막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줄은 몰랐다. 장래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미래를 계획한다면 이 임금 구조로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 우리 물가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생활이 이제 자기 계획을 세우기가 인생 설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월급 31만 3천 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83.1%까지 떨어졌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분석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9급부터 6급까지의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노조는 정액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실질임금 삭감, 경제 성장률 감안했을 때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해야 한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21.8대 1로 2011년 93.3대 1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다음 달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나라 사진 영상예술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 작가들이 대덕 문화전당에서 K청년사진 영상축제를 열었습니다. 각자 점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청년들이 모여 여러 갈래의 선을 이루며 함께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무심했던 몸속 장기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 작품을 선보인 김민주 작가. 병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으로 1m 크기의 장기 모양 조형물을 직접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위예술로 범위를 확장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부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에 종양이 생겨서 그 장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장기라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걸 형상화해서. 대덕문화전당과 현대사진영상학회가 우리나라 사진영상예술을 이끌어갈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K청년사진영상축제 점에서 선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의 차세대 사진영상예술인 30명이 230여 점의 작업물을 선보입니다. 우울한 청년 세대의 자화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청년들의 시선도 보여주면서
점과 같은 각자의 삶과 작품이 모여 선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시각, 기성세대와 달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서는 본전시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작이 되고 나의 판단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주체적으로 발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 영상 축제는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 산업 현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작가 중 7명을 선정해 우수작가상을 수여하는데 부상으로 개인전 지원금, 대덕문화전당과 대구 아트페어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년 예술인들과 전국 주요 사진영상학과 교수 대학원생 200여 명이 한국 사진영상 예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학술 세미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K 청년 사진 영상 축제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덕문화전당과 또 현대사진영상학회 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협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 관, 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모범적인 사례의 문화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청년사진영상축제는 오는 19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은 지역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한 곳뿐인 초등학교엔 전교생이 22명에 불과한데요. 최근 이 학교에 실내 암벽장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로 10m, 높이 7m의 실내 암벽장입니다. 어른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 높이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겁도 없이 잘도 오르내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무섭긴 무서운데 재밌어요. 이 학교는 올해 초 체육관을 완공하면서 실내 암벽장까지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시작해 아이들은 날씨 상관없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생기니까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날쌔진 것 같기도 하고 암벽 등반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어요. 이 학교 실내 암벽장은 국내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클라이밍을 지도하는 전문가도 시설 규모에 놀랄 정도입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있지만 굉장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작긴 하지만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의외였다. 이렇게 하시는 곳이 잘 없거든요. 아이들이 줄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엔 이색적이면서도 특화된 시설이 반갑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위기의 시골 학교에 경쟁력이 생기고 지역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포항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고 또 거기에 꿈이 있는 학생들이 멀리서라도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잘 협력해서 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죽장면에 하나의 그 이슈가 돼가지고 이 학교의 전교생은 고작 22명. 지역 소멸로 사라질 위기감을 보이고 있던 포항시 죽장면의 작은 학교가 실내 암벽 등반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달서구 선원공원에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이 놀이터는 네트놀이와 네트로드, 네트터널과 어드벤처 4가지 형태를 조합해 만든 놀이시설입니다. 경사 지형을 이용한 놀이시설물로 웅장하고 힘찬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개장 시기와 사용 연령대는 이르면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결정됩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506호로 한 달 전보다 78호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의 감소 전환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 수도 9,533호로 133호 줄었습니다. 대구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대구의 고향사랑 기부제 총 모금액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억 6천여만 원에 비해 38.9%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큽니다. 기부 건수에서도 전년 대비 69.8%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달서구가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서구로 돼 있는 29세 이하 대학생이거나 휴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오는 6일까지 대구 보명학교 학생들의 작품 60여 점을 전시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오는 11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유엔 개발계획이 제정한 인구의 날을 기념해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은영 박사의 명사특강과 각종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9일까지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온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대상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상 기업은 앞으로 2년간 금리 우대와 경영 안정자금 추가 우대,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부터 대구시 교육청이 소규모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합구역 제도를 실시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건데요. 대구 지역 초등학생 수가 올해 처음으로 12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약 7만 명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처럼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